지난번에 TK 5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TK 출신 대통령이 지금 몇 명째죠? 5명이 나왔죠? 네. 5명이 나왔는데 TK의 산업 기반을 마련해 준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 외 대통령들은 연말에 뭐 TK에 예산을 좀 더 주는 것 그 정도였죠. 네. 그래서 지금 TK가 몰락한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난번 동성로에서 발표한 TK 5대 공약을 중심으로 TK 50년 미래를 내다보는 산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TK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서울 가지 않고도 우리 이 지역에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혼란이 일어난 것은 범죄 혐의자를 뽑았기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가족 비리와 범죄 혐의자 지목을 받는 후보가 되어버리면 우리 당도 똑같은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면 같이 경선을 했던 모든 분들 다 안고 정권 창출에 나설 것이고, 정권 창출하고 난 뒤에도 이분들을 내각이나 국회 국회 또는 당에 골고루 활동하게 해서 같이 대한민국을 선진국 국가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문제는 아마 제가 후보가 되어야만이 연대가 가능할 겁니다. 그 사이에 안철수 후보하고는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대선만큼은 문 정권을 교체한다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 대선처럼 각자 출마는 서로 안 하기로 하는데 사실상 합의를 봤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응?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한 2달 전에. 2달 전에. 정권 교체를 하려면 각자 출마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당시에 두 사람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단일화하자는 데는 그 당시에 이견은 의견 다른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 난 그런 거 없습니다. 초기에는 윤석열 후보만이 정권 교체의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판이 안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골든크로스를 이루어서 야권의 1, 2위가 바뀌어버렸죠. 네. 1, 2위가 바뀌고 또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대결해도 오늘 그 여론조사에도 저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나오고 윤석열 후보는 오차범 이내에 그 선두를 다투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그 의원님들한테 뭐 서운하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경선판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아마 그 가신 의원님들 중에서 몇몇을 제외하고는, 네. 서너 명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윤 후보를 하라고 자기 지구당 가서 말은 못 할 겁니다. 판이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의원님들이 가 있는다고 해서 별로 서운하거나 그것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언택트 모바일 투표 시대입니다. 지구당 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지시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후한무치하죠. 뻔뻔스럽고. 근데 후한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려면 제가 나갈 수 없는 수밖에 없겠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죠.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는 더러운 후보고 홍준표는 깨끗한 후보지 않습니까? 같이 범죄 혐의를 받는 더러운 후보끼리 대선을 하게 되면 이게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이 돼버리죠. 이미 일부 언론 사설에서도 오징어 게임 대선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그 뻔뻔함과 넝구렁이 같은 구렁이 같은 그걸 제압하려면 그래도 홍준표가 훨씬 우위죠. 나라를 전방적으로 허물어뜨렸다, 망쳐놓았다. 경제 망치고, 외교 망치고, 국방 망치고,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를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대립구도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집권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국가 정상화입니다. 국가 정상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 시대를 안착시키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그 자질 중에 하나는 해안이죠. 해안. 그 말하자면 포어사이트라고 하죠. FORE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해안과 또 현실을 보는 통찰력, 곁들로 보는 통찰력이 대통령한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단과 결기, 그것이 없으면 미중 패권 전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대등하게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강단과 결기도 필요하죠. 제가 집권을 하면 가장 그 역점을 둘 시책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제일 먼저 착수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은 저는 도덕성 대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 정권의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그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한테 요구되는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도덕성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번 대선은 도덕성 논쟁이 가장 클 것으로 봅니다. 같이 온갖 의혹에 휩싸인 후보로는 대선 치르기가 어렵겠죠. 피장파장이니까. 피장파장 대선이 되면 결속력이 강한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겁니다. 2030 세대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말 그대로 40대 택시. 그게 2030 세대가
문 정권을 거치면서 꿈과 희망이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집권을 하면 2030 세대들이 마음껏 자기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드는 정책을 그 사이에 많이 발표를 하고, 또 두 번째가 2030 세대들은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본질을 회피하는 화법을 아주 싫어합니다. 직설적인 화법을 좋아하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2030 세대들이 지금은 여야 후보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나는 봅니다. 지금은 그게 잘 알려지지가 않은데 제가 내세우는 시대 정신이고 그리고 내근 구호는 나라 정상화, 두 번째가 선진국 시대 원년, 그 두 가지 구호인데 그게 저는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화두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무너지고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G7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 그걸 내세우는 구호인데 그거는 경선국면이라서 아마 그럴 겁니다. 본선 가면 선명하게 대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교체론이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민주당은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선출해 놓고 후단협을 만들어서 후보 단일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후보 교체론이 그 당시에 2002년도에도 끊임없이 제기가 됐으니까요. 그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계속 대장동 비리에 늪에 빠져 있으면 후보 교체론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 후보를 비리 의혹 있는 후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또는 검찰이 왜 윤석열 후보 부인의 주가 조작 문제 그리고 본인의 고발 사주 문제를 증거를 다 이제 갖췄어요. 네. 그런데도 왜 수사를 안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본선되면 바로 수사를 개시해서 아마 구속하려고 들 겁니다. 그럼 여야가 똑같은 대혼란에 휩싸이는 겁니다. 지금 다 수사해놓고 미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게 책략입니다. 민주당의 책략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후보 뽑자는 운동을 제가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떠돌다가 지난 총선 때 대구로 와서 무소속 출마까지 했는데도 저를 당선시켜준 대구 시민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구 경북이 향후 50년 동안 먹고 살 그런 산업 기반을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손주들이 살아가야 할 대구 경북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제일 GRDP가 꼴찌인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대구 경북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